애청자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부에서 우리는 40세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 내비 지역으로 들어갔던 그 순종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 오늘 2부에서는 그 척박한 땅, 전기가 끊기고 길이 막힌 그런 정글 속에서 어떻게 이 라디오 방송국이 세워졌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호영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또 오늘 2부에서 우리 라디오 방송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은 해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2012년도에 첫 번째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대전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그 부대에 그 부대장 되는 그 스타 또 뭐 대령 이런 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묻습니다. 저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까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우간다 그 골리라는 그 네빌이라는 지역에 사역할 때 제가 현지 교단 성공의 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제 네. 파트너십 미션이라고 그러죠. 동반자 네. 선교로 좀 제가 땅을 사고 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현지 교단이 워낙 크니까 그들과 함께 멤버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사역의 플랫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교단 안에 수백 개의 교회들과 한 4, 50개 초등학교, 10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젊은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단의 유스 코디네이터, 청년 사역 국장으로 제가 현지 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역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모바일 미션입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교통편도 없고 교단이 있지만 서로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매거진, 보이스 오브 유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소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옛날에 말하면 주보 같은 그런 네. A4지에다가 다양한 간증 또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써서 그거를 인편으로 보냅니다. 그게 2주가 걸립니다. 그 각 지교회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런 사역을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그때는 전화도 잘 연결 안 됐고, 교통편 없으니까, 교단 내에 있는 청년들 수천 명이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중고등학교도 세네 개를 저희가 돌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저희가 결정한 게, 그러면 그들을 이 교단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모바일 미션이라고 이동 선교를 하려고 현지 청년들을 제가 재전련시킨 친구들과 제 칩차를 타고 보통 매주 토요일마다 한 3, 4시간 이상, 어떨 때는 10시간까지 가는 그 비포정도, 어떨 때는 길도 없는 데를 가서 그 교회에 가면 저희가 온다고 많을 때는 몇천 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저희가 발전기를 틀어놓고, 제너레이터를 틀어놓고, 예수 영화도 상영하고, 스키 드라마도 하고, 제가 또 설교하면서 찬양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하는데, 이게 워낙 그 교통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간다에 그 동네에 그 상업방송이 있습니다. 그 상업방송은 모든 우간다 사람 다 들어요. 그 지역에.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70년대 초에 라디오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전기가 없는 데는 라디오가 유익합니다. 라디오는 그 배터리 갖고도 이용하고 그리고 라디오를 들어야 옆 동네에서 누가 죽었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다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TV, 인터넷이 안 되니까 라디오로 모든 생활의 근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껴서 제가 그 방송국에 가서 우리한테 토요일 날 1시간만 달라. 보이스 오브 유스라고 하는 전문의 소위로 내가 하겠다 했더니 그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제 성교비의 거의 반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황당했었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에 와서 장군이 얘기할 때 그 얘기했더니, 끝나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통신대 대장이라더라고요. 네. 중령이셨는데, 송 교사님, 그 사역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학사장교로 통신 이런 회사들 많이 아는데, 제가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우간다를 들어갔는데, 6개월 뒤에 메일이 옵니다.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라디오 방송 송출기 엑사이터라는 거를 만드는데 저희를 소개해서 무료 기증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넌 크리스찬인 분이 방송 장비를 기증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저보고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2013년도 11월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말라리아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연락을 받았고 네, 몸무게는 한 10kg가 줄었고 근데 지금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때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간다에서 한국을 왔던 기억이 나고 그 방송 장비를 가지면 저는 방송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증한 분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양동유 교수님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방송 장비 회사를 만들어서 기증한 겁니다. 던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기독교 방송 CBS를 소개를 해서 CBS 방송국 가서 일주일 동안 디지털국에 가서 방송 장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우간다로 갖고 들어와서 장비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테나도 필요하다, 방송 스튜디오 필요하다. 거기까지도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방송국 주파 허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한도 끝도 없어서 저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국 그렇게 설립 그 과정이 그게 순탄치는 않을 것 예, 같아요. 이게 그렇죠. 어렵죠. 예, 예. 근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 같은 그 순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송국을 처음에 시작할 때 건물도 없었고 저희 지역이 워낙 어려운 지역이니까 근데 현지 교단에서 저희가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한다니까 본인들이 쓰던 사무실을 쓰던 조그만 빌딩이 아니라 조그만 건물을 하나 내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아시듯이 저희가 그 동네는 어떤 게 자료가 없으니까 계란판 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놓고 또 방송 그런 믹서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제가 갈 때 기증받아서 갖고 들어간 걸 설치하고 전기는 없으니까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태양광 그런 거를 하고 또 발전기를 사서 하는데 또 안테나가 없으니까 안테나 타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수도에서 큰 텐트를 만드는 회사를 하던 집사님이 본인들 직원 5명과 함께 올라와서 용접을 차도 없으니까 사람이 올라가면서 23m 되는 그 타워를 세워서 안테나를 세우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송출이 될 것 같아서 해봤더니 방송국 허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정부에. 네, 그래서 우간다 방송위원회에 신청을 했더니 이거는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 뒤에 왔습니다. 감사관이 어, 뒷돈을 요구합니다. 커미션을. 그 제가 우리는 기독교 방송인에서 그런 돈을 주고 할 수 없다 했더니 이런 돈을 주지 않고는 안 한다. 그랬더니 그때 현지 교단에 있는 주교와 목사님들이 도리어 저를 공격을 합니다. 네, 우간다 모르냐? 우간다가 돈이 없어 된 게 어디냐? 당신 선교사고 방송국 한다고 했는데 이런 돈을 안 주고 안 한다면 뭐하러 했냐고 하는 굉장히 영적인 압박과 동역하는 현지 목사들과 또 다른 분들에게 엄청나게 핍박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때 저를 돕던 중에 한 명은 또 저를 배신해서 뒤통수를 치는 모습들.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네, 아, 저는 이게 있었습니다. 적어도 선교사고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커미션을 주고 뒷돈을 한다면 이 방송 세울 이유는 없다. 음, 버텼습니다. 그게 1년이었어요. 방송국 다 해놓고 직원들은 뽑아놓고 훈련하지만 돈은 나가는데 방송국이 송출되지 않은 상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이 필요했는지 커미션 없이 방송국 정식 허가 받은 거는 저희 방송이 처음이에요. 네, 저희가 방송국 허가 1년 뒤에 받게 되고,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는 과정, 예,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부르심의 믿음으로 하나 버텼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사실 가장 협력을 해야 될 동력자들이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면 사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그것을 놓고 이렇게 네. 방송 사역을 잘 세워나갔는데 청취자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됩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왔잖아요. 그래도 네, 거기 있는 상업 방송들은 조그만 광고하고 맨날 그런 뭐 좀 굉장히 이렇게 로우한 아주 낮은 수준의 방송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 그도 방송 들어서 제가 가서 컨텐츠를 짭니다. 네,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가 청년과 젊은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우리의 타겟이다. 저희 네, 직원들이 그때 20대 중후반이었어요. 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시골에 자기 부족을 위해서 제가 리크루트해서 들어와서 하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방송의 타겟을 젊은이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방송 네, 라디오로 축구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BBC에서 하는 거를 바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제가 잡아서 그거를 바로 현지에서 현지말과 영어로 저희가 하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일단 젊은이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에서 저희가 불과 한 6개월 만에 방송을 받고 6개월 만에 그 북지역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방송국이 되면서 저희가 아,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의사들을 불러다가 그런 헬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네,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거 하는 거 또 그런 방송 중간중간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고 저희는 라이브로 다 했습니다. 네, 녹음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방송 사고도 엄청 많았고요. 네, 네, 전기가 없어갖고 발전기가 터진 경우도 있었고 그래갖고 방송 사고도 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렇게 라이브로 설교하다 보면 별것도 많고 직원들이 잠깐 쉰다고 음악 들어놓고 나갔다가 방송 중단된 것도 모르고 놀다 오고 뭐 하여튼 음, 한국에서 상상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 그리고 젊은이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 방송 직원 한 명이 36살에 직선제인 도지사에 나가게 됐고 그 사람들 얼굴 잘 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방송의 네, 힘이 그 친구가 젊은이고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스포츠 뉴스를 했는데 도지사에서 합격이 당첨이 돼서 저희 방송국에서 그 지역 도지사를 배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좀 있었고 또 무슬림들이 방송이 없다 보니까 저희 방송 듣다가 이제 복음 방송 듣고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저희는 라이브로 직접 전화를 통화를 하거든요. 와서 네. 제가 간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저는 정말 좀 많이 보고 목도했습니다. 네, 뭐 복음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감동적인 그런 사례를 좀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송 사역 외에도 현지 교육, 뭐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쓰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그 자립 선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간다를 들어오기 전에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 전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은 이제 유언을 쓰고, 그리고 뼈를 묻는다라고 하고 오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의 세대는 2000년대 초반 세대는 선교 현장에 가서 뼈를 묻는 게 선교 전략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미국 송사를 통해서 배웠고, 네,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다. 하나,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기 전부터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있는 내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나 세브란스 병원처럼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이양했던 거에 대한 그런 좋은 전례를 받아서 저는 출구 전략과 그리고 현지인 이양이 선교의 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네, 생각하는 선교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방송국을 하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방송을 전공한 그런 청년들을 데려와서 먼저 제자 훈련을 먼저 했고 1년 동안 이제 그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수도에 오면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사는데 그 원통과 인제 같은 시골 자기네 부족에 와서 하는 수 있는 거는 제가 도전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 부족, 우리가 알루 부족이거든요. 우간다의 네, 34개 부족 중에 알루 부족은 굉장히 작은 부족, 불과 100만 명이 넘지 않는 근데 그 너희 부족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도전을 했고 그리고 이 방송은 내게 아니라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실제로 몸으로 보여준 게 재정권을 넘깁니다. 네, 제가 후원 들어온 거를 우리 방송국 계좌에 넣지만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인을 놓지 않고 우리 방송국 매니저와 교단, 그러니까 그 성공의 교단 총무와 함께해서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신뢰를 하고 인사권도 결국은 이분들이 다 뽑아오고 오면 제가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뽑을 땐 제가 뽑아도 이분들의 의견을 뽑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넘기니까 그거를 굉장히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역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젊은이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는 이양한다는 말을 했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결국은 제가 있던 포지션, 파운더라고 하는 설립자만 남고 나머지 방송국 스테이션 매니저, 다이렉터라는 거를 작년에 7월에 현지 교단 우리 같이 일했던 젊은이 스태프들 이제는 그들이 30대 후반이 됐는데 그들에게 다 이양하고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결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 현지인들에게 출구 사역 또 이양 사역 한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다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은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네, 있어요. 많죠. 예, 예, 우리 예. 그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좀 너무나도 큰 결심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간다에서 꼭 이루고 싶은 장기적 어떤 프로젝트나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을 넘기고 제가 거기에 제 집이 있고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저를 알고 현지인들이 특히 코로나 때 저희 방송이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락다운이 됐을 때 저희 방송으로 주일 예배 갖고 그때 기업 수로 늘어나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방송국 신사업 건축을 해서 1년 동안 방송국을 지은 게 우간다 북부 지역에 있는 방송에서 제일 큰 방송국이 설립이 되었고 그거를 보고 미국의 그 미시간에 아시겠지 모르겠죠. 월드 오브 호프라고 하는 네, 미국의 그 미디어 그룹이 있는데 전 세계 70개국의 방송국을 후원하는 그 단체가 저희 방송국을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실사를 하고 제가 선교사인데 현지인들에게 넘겼다고 하는 게 굉장히 도전이 됐는지 그 미시간에 다시 가서 보고를 해서 그 국제 대표가 2023년도에 저희 방송국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저희에게 와서 도전을 받고 뭘 도와줄까? 그래서 저희가 방송 장비가 한국에서 갖고 온 게 100와트, 200와트 작은 거라서 큰 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1kW가 넘는 방송 송출기 또 안테나가 60m 파워를 그 워드 오브 오프라고 하는 미국 그 미디어 그룹에서 후원을 하게 되고 설립이 됩니다. 그게 2023년도고요. 그게 되면서 저희 방송이 바로 옆에 있던 콩고 민주공화국 거기는 프랑스어를 쓰는데 거기 남수단까지 가면서 저희 방송국 청취 인원이 2, 30만 명 보통 듣다가 200만 명 확장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하루에 200만 명이 듣는데 세계 국가에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4, 50만 명이 듣는데 자기들은 프렌치를 쓰니까 그걸 해달해서 콩고 사람을 기용해서 저희가 지금 영어, 그리고 네, 프랑스어, 그 현지 알루어 부족 세계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확장이 됐고 제가 리더십을 넘겼지만 이 현지 교단에서 저를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를 와든으로 저희들을 격려하고 또 영적인 트레이닝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자꾸 저를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래서 네, 제가 작년 8월에 제 집도 제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거주 선교, 왜냐면 저희가 거기 있으면 저를 못 뛰어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안주하고, 왜냐면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저를, 하여튼 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놓고 떠나면서 한국에서 지금은 들어와서 비거주 선교로 우간다 반, 한국에서는 네, MK 선교사 자녀들과 또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네, 방송국을 CTK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예, 이 방송국 재정 후원이 자립이 안 돼서 이제 이
그거를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팀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끝까지 뒤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돕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거나 또 현재 삶의 자리에서 이 소명을 고민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를 너무 마음으로 멀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편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 두려움. 그러나 제가 가본 바로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면도 많이 봤고, 또 준비되어 있는 분도 많이 봤고,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봤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저는 우간다 선교사로 마치고 무슨 복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목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사실로 살아가는 것도 선교사입니다. 선교 현장 꼭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것이 시카고의 놀라운 그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있으라 생각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성산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주고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 선교사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환경도 정글도 국경도 막을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선교사님 고백을 기억하면서 저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용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